자, 내린 입장 있겠습니다. 내빈 표기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인사 말씀 없이 사회자가 참석하신 내빈의 성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용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부 대학지원관 배성근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조 교학부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장태규 영국부총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창수 행정부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갑출 간호부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창준 공과대학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백준기 첨단영상대학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직분들께서 참석하셨으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인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앙대학교 창의 ICT 본과대학 출범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회를 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창의 ICT 본과대학 출범 결과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융합공학부 표성부 학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ICT 본과대학이 오늘부로 설립됐는데요. 그간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0일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공고가 발표되었고요. 2월 12일 날에 수도권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교내 사업자를 모집하여 교내 평가를 시행하였고, 2월 21일 휴먼 ICT 창의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이 공학 분야 대형 산업 사업단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월 달에 수도권 특성화 사업 집필 자문단 및 TFT를 구성하였고요. 4월 30일 날에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6월 12일 평가 발표를 받았으며 6월 30일 CK2 사업의 본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7월 1일 휴먼 ICT 창의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의 최영환 교수님, 참여학과 및 인원은 총 1,742명으로 전자전기공학부 1,083명, 컴퓨터공학부 471명, 융합공학부 18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월 15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드디어 오늘 11월 20일 창의 ICT 본과대학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구 총장님께서 최영환 창의 ICT 본과대학장님께 대학기 이야기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대학 발전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창의 ICT 본과대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의 ICT 본과대학 학장을 맡게 된 최영환입니다. 오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고 출범하는 창의 ICT 본과대학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용구 총장님, 김성조, 장태규, 김창수, 조갑출 부총장님, 특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교육부에 대학 지원을 해주신 배성근 기사님,
각 단과대학의 학장님,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앙대학교 창의 ICT 공과대학은 21세기 융합시대의 혁신적 공학교육 모델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과대학에서 스피노프에 새롭게 출범하는 단과대학입니다. 2014년도 교육부 지원 수도권 특성화 사업에서 휴먼 ICT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이 공학 분야 대형 사업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공학교육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융합공학부로 구성되며 ICT 분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NT, BT, 디지털 이미징 전공의 휴먼 ICT 창의 융합 교육이 가능한 우수한 교수진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탄탄한 ICT 공학 교육의 바탕 위에 ICT 융합과 마하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인 융합형 실무형의 공학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언급하는 마하, MACH는 경영, 매니지먼트, 예술, 아트, 공생을 의미하는 컨비비얼리티, 그 다음에 인문학, 휴머니티즈의 첫 이니셜로 합성된 우리 대학이 만든 새로운 합성어임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융합적인 사고와 마하 역량의 함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휴먼 ICT 전공 융합 마하 교양과 실습 그리고 휴먼 ICT 마하 융합 교과목을 제공하여 경영 마인드, 예술적 감성, 공생적 가치관, 인문학적 교양을 지닌 명실 상부한 휴먼 ICT 분야의 창의 융합 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새로운 공학 교육은 자기주도형 교육, 실제적인 체험 교육, 그리고 양방향 열린 교육, 전공 마하, 실무 융합 역량 강화 교육을 산학 협력을 강조하며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창의력의 밑거름은 자유로운 상상력에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상상력은 다양하고 풍성한 알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저희가 마하 교양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융합적 사고의 함양을 학부 교육에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학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상상력의 발현과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 능동적 태도를 성공의 경험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갖게 될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과 창의성으로 나타나 휴먼 ICT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자기 주도적 창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란 믿음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자유롭게 상상하자. 우리 대학의 슬로건입니다. 창의 ICT 공과대학의 새로운 공학교육 모델이 중앙대, 대한민국, 나아가 글로벌 선도 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창의 ICT 공과대학의 앞날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축복을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구 총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장입니다. 훗날 중앙대학교 역사의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창의 ICT 공과대학 출범식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창의 ICT 공과대학 출범에 아주 산파역을 해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신 교육부의 배상근 국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영환 교수님, 표성규 교수님, 조성래 교수님을 비롯하여 오늘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융합공학부가 함께
창의 ICT 공과대학의 이름으로 출발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소위 말해서 ICT라고 그러죠. 는 우리 생활과 잠시도 뗄 수 없을 만큼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학문 분야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창의 ICT 공과대학이 곧 우수 인재 양성의 보람이 되어 중앙대 전체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의 ICT 공과대학이 앞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중앙대학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힘찬 행보를 응원하며 지원 가능한 후보를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출범식 후에 휴먼 ICT 창의융합인재 양성산업단의 교육 비전과 특성화 계획, 학부생 양성 및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산학 협력 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교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 오가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의 ICT 문과대학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 대학지원관 배성근 국장님께서 격려 말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지원관 배성근입니다. 제가 84학번이니까 우리 학생들은 2014학번이니까 네, 한 40년 차이 나죠. 교육부 관료를 이렇게 만나보신 적이 많지 않죠. 교육부 관료도 잘생겼죠. 네, 생각하는 교육부 관료가 언론에 나오고 하는 그렇게 돼지도 아니고 머리 굽혀진 사람도 아닙니다. 네. 저도 84학번 하면서 중앙대 인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청원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 이 학교에서도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도 중앙대학이 이렇게 번창하고 날로 거듭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기쁘고 중앙대학의 한 식구가 된 느낌입니다. 제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요.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을 보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총장님부터 시작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가실 우리 ICT 공대 교직원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이제 공부해 나갈 학생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휴먼 ICT 공과대학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중앙대학 그 자체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규모 국책 사업들을 한 5가지를 저희가 내보냈는데 중앙대학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다 아시니까 수도권 대학 특사 사업, 오늘 우리 휴먼 ICT 공과대학 출범의 계기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산학협력 사업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우리 중앙대학 이번에 다 탁월한 성적으로 다 따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이 중앙대학에 투입이 됩니다. 향후 5년 동안에는 500억이 넘는 돈이 중앙정부의 돈이 중앙대학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앙대학이 각국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그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과대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과대학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휴먼 ICT, 창의 ICT 공과대학이 별도로 이제 스핀오프해서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출범하는 우리 창의 ICT 공과대학은 수도권 최대 사업단입니다. 우리 교육부가, 중앙정부가 우리 여러분 학생들의 융합적 창의 인재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21억, 5년 동안 100억이 넘는 돈을 저희 교육부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합니다. 이 100억이 넘는 모든 돈이 향후 여러분들 4년 동안 중앙대학에서 공부할 때 들어가는 교육비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최대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휴먼 ICT 공과대학이 출범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별도의 단과대학이 출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는 일부 지방대학은, 일부 또 수도권 대학은 이미 기존의 공과대학에서 IT 학과만 별도로 분리해서
ICT 단과대학을 공대를 만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출범하는 휴먼 ICT 공과대학은 단순히 ICT과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학생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인문학적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학과 예술의 만남, 공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구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발상의 시도입니다. 아주 타격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변신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미래 공과대학의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가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의 ICT 공과대학은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의 공과대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걸로 저희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제가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간단하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은 이 세 문장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우리 창의 ICT 공과대학 학생 여러분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들도 그렇다. 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우리 중앙대학교 창의 ICT 공과대학 학생 여러분들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나갈 주역이고 인재들입니다. 4년 동안 중앙대학 교직원들과 함께하면서 꼭 미래 한국의 주춧돌이 되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과대생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네 분들께서는 식장 바깥에 간단한 다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빈들께서 완전히 퇴장하실 때까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인 휴먼 ICT 창의 융합인재 양성사업 설명회와 설문조사가 있겠사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2부 순서를 시작을 할 거예요. 2부 순서는 연예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전자전기공학부의 부학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이제 높으신 분들 다 나가셨고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우리 설명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멋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게 도대체 뭘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너무 길지 않게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학생들한테 해주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단과대학의 이름은 아까 쭉 나왔듯이 창의 ICT 공과대학이에요. 그래서 창의 ICT 공과대학이 탄생된 배경은 저기 맨 위에 깃발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수도권 특성화 사업이라는 쪽에서 이제 공모를 시작을 했고 저희 이제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융합공학부도 한번 뭐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다가 생각한 게 일단 제목은 휴먼 ICT라는 새로운 그 융합 분야를 한번 키워보자라는 주제로
휴먼 ICT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이라는 이름을 장명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런저런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저희 사업단을 잘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흔히 알고 있는 이름들이 나오죠. 일반적인 ICT다. 전자기기, 뭐 컴퓨터 기기, 핸드폰, 뭐 나노, 바이오 그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계에 좀 부딪혔어요. 그 핸드폰 사업도 최근에 뭐 수익이 많이 떨어졌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슬슬 융합이 되기 시작했죠. 사실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일종의 융합의 결과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바이오 융복합, 의료 IT 이런 단순한 융합 기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큰 벽에 부딪힌 거죠. 여기서 더 한 걸음 앞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는 새로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벽을 뛰어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대로 된 융합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커다란 톱니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 이제부터는 저희 창의 ICT 공과대학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는 여러 교육 퍼즐들을 좀 맞춰놨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공학 역량 계속 강화가 될 거고요.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하, 융합 역량도 강화가 될 거고 그다음 실무에 근거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들을 끌어올려주겠죠. 그래서 이 커다란 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융합, ICT와 인문, 사회 그런 것들의 완벽한 융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새로운 공학이라는 한번 비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렸을 거라고 기억이 되지만 그 공모를 할 때 대형 사업단과 중형 사업단, 소형 사업단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지원하게 됐었고 저희 사업단은 대형 사업단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수도권 쪽에서 한 4개, 5개 정도의 대형 사업단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사업단만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1년에 20억씩 5년을 수주받게 됐어요. 꽤 큰 거죠. 그래서 아까 교육부 관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속된 말로 저질러 놨는데 정말 어떻게 잘 꾸려갈까를 최근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학생 여러분들의 협조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 다시 말하면 뭐 창의 ICT 공과대학이 되겠죠.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세기 창조 경제를 선도할 휴먼 ICT 창의 융합 공학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럼 세부적인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창의 융합 특성화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키워드는 자기 주도형입니다. 끌려가는 교육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주도형 창의 융합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학교육 모델을 제시를 하고 확산시키고 싶은 것이 저희 공과대학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 결과로 자기 주도형, 융합형, 실무형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실행 계획으로서는 세부적으로 실제적 체험 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 자기 주도형 교육, 양방향의 열린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인재상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주도형 창의 인재, 두 번째가 실무형 인재, 세 번째가 융합형 인재입니다. 항상 제가 교단에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성이 전혀 없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과연 수업 시간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는가? 아니죠. 질문도 안 해요. 그래서 아까 학장님께서 멋진 슬로건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슬로건이 뭐냐면 학생들의 말문을 틔우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형 교육을 실시하면은 학생들이 말문이 트겠죠.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교과 과정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실무형 인재 단순하게 이론적인 내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습득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마지막에 융합형 인재.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졸업할 때 여러분들의 자신의 길을 세 가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첫 번째가 현장 밀착형. 일종의 그냥 기업의 취업이 되겠죠. 두 번째가 연구 개발형. 조금 더 하이텍,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연구를 해보겠다. 마지막에 창업형. 그래서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기 졸업 이후의 진출 목표를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보자
라는 것이 저희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성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사회 경제적인 또는 시대적인 필요성이 증대랍니다. 왼편에 간단한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ICT 융합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기술, 더 이상 장벽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단순한 융합 기술, 또 몇 년 또 괜찮았다가 또 막히고 있어요. 완벽하게 새로운 시장이 열려야 되겠다. 그런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무를 느꼈고요. 두 번째는 휴먼 ICT의 학제적 융합이 필요하다. 전통적 ICT 기술은 단순하게 응용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인문 기술을 조금 겹쳐보겠다. 역시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학제적으로 정립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요구, 필요성도 우리가 느끼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재밌는 게 뭐냐면 전경련에서 2013년에 기업의 인사 담당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전공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전, 융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불경기에는 아무래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지만 조금 시장이 안정화가 된 후에는 그 차후에 미래 먹거리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융복합적 역량을 가진 그 지원자를 선호한다.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체로 한 70% 이상이 거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창의 융합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특성화라는 걸 기획하다 보니 우리 학교가 쭉 진행시키고 있던,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다빈치형 창의 인재상. 여기에 우리 사업단의 모토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사업단이 중앙대학교의 수도권 특성화 사업의 대표격인 사업단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의 ICT 공과대학이 설립이 된 거예요. 처음엔 사업단으로 시작했다가 얘를 공과대학에서 스핀오프를 시켜서 한번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새롭게 출범이 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열린 학사 운영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각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들으면 코드 쉐어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내가 꼭 그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각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들으면 걔를 코드 쉐어링을 통해서 공통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학사 운영을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학부생들 대상의 지원 제도를 확립을 해놓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가운데 보시는 그림은 전체적인 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요즘 매주 아주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융합공학부 이렇게 세 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징적인 것은 창의 ICT 공과대학 아래에 융합교양학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하융합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우리 단과대학 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양학부가 만들어 놓은 강의를 그냥 가서 듣고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한테 정말 맞는 과목을 잘 설계해서 여러분들의 특화된 그런 융합교양 학문을 강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조만간 융합교양학부가 우리 단과대학 내에 설치가 될 겁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구성도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교수진은 융합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에 베이스로 깔려있는 백그라운드죠. 그래서 우리 단과대학에 있는 ICT 전공 역량이 풍부한 교수진이 쫙 깔려있는 거죠. 하드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아주 광범위한 넓은 스펙트럼의 전공 교수님들이 쫙 계시고요. 거기다가 마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매니지먼트하고 아트하고 컨비비얼리티, 휴머니티 여기에 특화된 과목을 설계할 수 있는 융합교양학부를 운영을 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진정한 휴먼 ICT 창의 융합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게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서에 제출을 한 내용 중에 꼭 지켜야 되는 그 성과 지표들인데요. 보시면 일단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이 많죠. 공간을 일단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았고 학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미 얘기는 나눈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 프로젝트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실험실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돌아간다면 24시간 오픈해놓는 거예요. 오픈해놓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분리해보고 미팅도 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을 만들어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BYD, Build Your Dream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 실험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실험 시설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우수한 실험 시설 환경을 제공을 할 목표로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릴 거고요. 산학 협력도 실질적인 산학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 학교의 링크 사업단과 같이 코어퍼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인 산학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계속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특성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쭉 나와 있는 말보다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의 모토는 밑에 보시면은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한 토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은 휴먼 ICT 창의 융합 나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학 교육 인증을 여러분들 다 공학 인증하고 있죠. 그래서 걔를 통해서 탄탄한 ICT 기반 전공을 쌓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의 다양성, 연속성, 개방성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면서 창의 실무형 교육, 자기 주도형 교육, 융합형 교육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가죠. 나가서 열매가 피기 시작하는데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의 인재상, 현장 밀착형 인재, 그 다음에 창업형 인재, 연구개발형 인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숙성이 되면은 신정약용 인재, 무슨 뜻인지 알죠? 과학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거고, 또 잡스형 인재, 잡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다빈치 인재, 이런 인재들이 나와서 앞으로 미래 공학이라는 그 새로운 필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열매가 떨어져서 또 토양에 스며들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과 과정을 개편해 나간다. 이러한 취지로 일단 서큘레이션을 돌리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왼편에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교과를 어떻게 과연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거냐?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만든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감 잡으실 수 있겠어요? 이 3차원 매트릭스 퍼즐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축이 있고 얘를 돌리는 거죠. 돌려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를 잠깐 먼저 보고 온다면 이렇게 한 예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전자전기공학부 출신이 경영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HCI 분야에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 자기가 과목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끼워 맞추면서 밑에 있는 기본 전공을 뭘 들어야 되겠고, 그 위에 핵심 전공을 뭘 들어야 되겠고, 신화 전공을 뭘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설계를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전공자가 예술 중심의 마하영역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 밀착형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목들을 자기 스스로 설계해 나가면서 매트릭스를 끼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매트릭스를 끼운 다음 학부장님이 던져주시면 무조건 듣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설계해 나가면서, 물론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끼워 맞춰야 되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계속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면서 수강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만든 개념이고요. 이름하여 루시드 폴입니다. 루시드 드림이라는 말에서 출발을 한 건데, 네덜란드의 이제 정신학 의사가 만든 개념인데, 꿈을 꾸면서 스스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면서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 스스로 자각을 하고 설계하고 꿈꾼다라는 컨셉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해서 루시드 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루시드 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끼워 맞추면서 자기한테 적합한 맞춤형 또는 자기 주도형 교과 과정을 설계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아까부터 말씀드린 탄탄한 공학 지식을 위해서 이미 전자전기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는 공학 인증을 의무화해서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 중에서도 의무 대상인 친구들이 있죠. 1학년, 2학년까지 의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융합공학부도 2016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배가 되겠죠. 그 다음 졸업 요건을 강화를 할 거예요. 2015학년 신입생부터 적용을 시킬 계획이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융합공학부와 전자전기공학부는 132학점이 아마 졸업 요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걔를 140학점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증가되는 그 학점에는 아까부터 쭉 소개드렸던 마하 선택 교양,
마하 실습 교양 이런 것들을 포진을 시킬 겁니다. 이것들을 듣게 해서 융합교양학부에서 만드는 과목을 듣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창의적인 융합 지식을 키워주고 싶다라는 걸로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코드 쉐어링 계획하고 있고 융합형 팀 티칭, 그 다음에 뭐 플립트 클래스룸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립트 클래스 경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뭐 언급을 하겠지만 상당히 요즘 들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업 방법이에요. 플립이 뭐죠? 아는 사람들 있죠. 플리핑이 뭘까요? 뒤집는 거죠. 동전 뒤집는 게 코이드 플리핑인데 마찬가지로 플립트 클래스예요. 전통적인 강의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수업은 집에서 듣고 와요. 동영상 강의를 듣고 오고 수업 시간에 와서 질의응답, 문제풀이, 디스커션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미국이나 유럽 쪽의 선진 학교에서 벤치마킹 결과 소수의 과목은 가능해요. 한 30명 정도가 수강을 한다라고 하면 동영상 강의를 미리 띄워놓고 학생들이 듣고 오면은 수업 시간에는 실제로 디스커션하고 문제풀이하고 실험 실습하는 형태로 효과가 아주 크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몇 학교가 실습을 해봤더니 별로 반응이 안 좋은가 봐요. 수업을 듣고 와라? 안 듣고 오죠. 디스커션에는 말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걔를 한번 많이 이것도 뭐 성숙이 된 그런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형태로 계속 변형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성화 교육 모델의 실행 방안인데 뭐 이렇게 몇 가지 꼭지 뽑아봤고요. 학생 주도형 교육 여러 번 설명드렸죠. 양방향 열린 교육, 질의응답이 강화된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뭐 무크라는 게 요즘 상당히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픈 코스웨어예요. 띄워놓고 듣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크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여기저기 유명한 교수님들의 수업이 올라와 있어요. 뭐 한때 여러분들 뭐 아주 화제가 됐었던 뭐 하버드 대학의 저스티스인가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무크의 일종이죠. 올려놓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 강의를 듣고 와서 수업 시간에는 인텐시브하게 토론하고 문제 풀고 뭐 실습하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교육을 뭐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공학 역량 강화 교육, 지속적으로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를 할 거고 실무 융합 역량, 마하 역량 강화, 산업 협력 기반, 체험 교육 이런 것들도 계속 실현할 겁니다. 그 다음 또 융합교양학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출발점이 이건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 신화를 이루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준 영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감을 준 수업은 뭐냐면 대학교 때 들었던 서예 수업이래요. 그러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가면서 자기의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감을 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부 때 그 수업을 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커다랗게 임팩트가 생길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그런 걸 보고 나서 점과 점을 연결하니까 재밌다. 직선 말고 곡선으로 그으면 어떨까? 곡선도 예쁘게 그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상상을 해가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학 교육을 하면서 문제풀이 잘 풀죠. 방정식 잘 풀고 뭐 코딩 잘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만든다든지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설계할 때는 인문학이나 예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밑바탕을 깔아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하 예술 교양 중에도 단순한 그냥 과목도 많아요. 뭐 예술의 이해 같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획기적으로 설계하고 싶은 수업은 뭐냐면 실습입니다. 뭐 조형 구성을 하는 실습 팀을 짜서 실습을 한다든지 사진 수업을 듣게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뭐 기회가 되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학부생 양성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지원 인프라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 뭐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거고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할 거고 뭐 교수학술 지원 조직도 계속 확충을 해나갈 거고 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겠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관 중에 우선적으로 1000평인가요? 1000평을 우리 사업단에 아까 말한 그 프로젝트실에다가 제공을 하는 걸로 학교랑 얘기가 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지어지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은 계속 학교에서 서포트를 통해서 확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학교가 아주 열심히 지원하시는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천적 산학 협력을 위해서 현재 컴퓨터공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계약학과가 있죠. 삼성, LG와 취업 연계형 그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를 과제 종료 시까지 3개 정도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산학 멘토링, 인턴십, 코어퍼레이션 이런 것들도 계속 이거는 실질적으로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도 계속 충원을 할 계획이고 산학협력 네트워크, 링크 사업과 같이 손을 잡고 계속 확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를 할 거냐? 현재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죠. 다 수동적이잖아요 지금. 듣고만 있죠. 그래 한번 떠들어 봐라, 들어주지 라는 자세로 다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아까 말한 자기주도형 교육, 그 다음에 양방향 교육, 체험형 교육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교수님들이 계속 원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하다 갑자기 재미가 생기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1, 2학년 때는 왜 배우는지 모르죠. 그냥 당일치기하고 초치기 시험 봐가지고 점수 잘 나왔네. 왜 쟤랑 나랑 답은 똑같은데 나는 감점이지? 그런 거 화나 있고. 근데 점점점 올라가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보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뭔가 획기적인 걸 만들어내고 주변에 칭찬도 받고 상 받고 하면 갑자기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력과 계속 동기가 높아진다. 자, 그럼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신이 생겼어요. 내가 내 기술에 자신이 있고 내 능력에 자신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보겠죠? 그래서 산학협력기관 교육도 받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완성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변화가 될 거고요. 교육 측면에서는 아까 교육부 관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의 ICT 공과대학에서 선도적인 공학교육 모델 시도를 해요.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특성화 사업, 대형 사업단 중에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신 이유가 획기적인 교양학 교육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선도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중앙대학교 교양학 교육이 어느 정도 멋진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이게 대한민국으로 퍼지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 공학 교육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10년 뒤에 나 중앙대 창의 ICT 공대 출신이야. 그럼 그게 이제 먹힐 시기가 올 거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각 회사에서 창의 융합적인 인문학적인 예술학적인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좋은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성공한 다음에 우리 학교에다가 기부금 10억 딱 획득한 다음에 나 창의 ICT 출신이야.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사실은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심 있는 교과목 개설하고 장학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원래 2학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만드느라고 현재까지는 융합 교과목을 이렇게 총 9가지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행이 됐던 이런 기존의 교과목들을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바꿔서 커리큘럼을 조금 개편해서 이렇게 융합 냄새가 나게 과목을 지금 개편한 상태예요. 2015년 다음 학기부터는 훨씬 더 과목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플리트 클래스룸을 일단 3개를 만들 거예요. 그 전자전기, 컴퓨터 융합에서 하나씩을 개설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수업을 미리 듣고 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직접 녹화하신 수업이 될 수도 있겠고 무크라는 시스템에서 외국의 유수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한 강의를 듣고 올 수도 있겠죠. 수업 시간에는 디스커션, 문제풀이 아니면 다시 한번 수업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플립트 클래스가 3개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전공 간의 융합입니다. 제목들을 보시면 멋진 제목들이 많죠. 기존의 직접 회로 설계에다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같이 묶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직접 회로 설계 조금 더 약간 융합적이죠. 미래지향적이고 휴먼 인터페이스 영상 그 다음에 지능정보 융합 시스템 크리에이티브 ICT 컴퓨팅 인터랙티브 컴퓨터 그래픽스 전부 다 이제 그냥 코어 전공 과목에다 플러스 걔네 어플리케이션 타겟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미해서 융합적인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에 개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오픈이 될 거고요.
한번 열심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융합형 팀티칭입니다. 기존에는 교수님 혼자 강의를 하셨죠. 융합형 팀티칭의 뜻은 여러분의 교수님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전전의 최영원 교수님, 융합의 민준호 교수님 두 분이 과목을 1학기, 2학기 교차로 개설하십니다. 그래서 광전제 바이오 센서 공학, 휴먼 ICT 인터페이스 공학, 바이오와 센서를 같이 묶어서 융합적으로 팀티칭 강의를 실시하게 할 계획으로 계시고요. 전자전개 쪽에서 이미 박성규 교수님과 김호성 교수님이 감성 디스플레이 공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자, 기존의 디스플레이 공학은 그냥 공학 얘기죠. 뭐 반도체가 어떻고, 그다음 뭐 패널이 어떻고, TFT가 어떻고. 근데 감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색채, 뭐 색채 미학, 어떤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어떤 색을 써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뭔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다음 산학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산학 팀티칭을 실시할 겁니다. 현재 3과목 개설 예정으로 있고 수업 시간에 산학 인사들을, 그러니까 산업체 인사들을 초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고 반 정도는 실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실무적인, 뭐 장사 얘기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역량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산학 팀티칭을 3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마하 교양 수업,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융합교양학부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스토리텔링의 이해, 그 다음에 사이버 심리학, 그 다음에 인지행동 신경과학, 이런 것들은 새롭게 신설을 할 계획이고요. 경영 쪽에서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과목들을 일단은 가서 듣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하 교양이 점점점 과목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은 첨단영상대학원의 김재훈 교수님께서 조형 구성 입문이라는 강의를 하실 거고, 거기에 같이 꼬리를 물고 조형 구성 실습을 할 겁니다. 뭐 그래픽스 같은 걸 이용해서 조형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실습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의 학부 시절에서의 그 서예랑 비슷하게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하다가 재밌네? 이걸 나중에 제품 만들 때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쪽으로 역량이 키워나가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마하 부분과 ICT를 융합할 수 있는 부분, 융합공학부의 하동환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X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목을 개설하실 거예요. 일단 말은 멋있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의 기획서를 가만히 보니까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나비 미술원인가요? 그 노소영 관장님도 초빙하시는 것 같고, 산업체 몇 분 초빙하셔가지고 아마 사진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학과 사진 같은 것들을 잘 융합할 수 있는 뭔가 그 융합적인 그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시는 것 같고, 뭐 2016년 신설 예정이지만 크리에이티브 시각 효과 이런 것들도 개설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전자전기공학부와 철학과에서 묶어서 뭐 하나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와 ICT 기술 간의 융합 교과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졸업 전에 아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제일 관심 있는 거죠. 장학제도. 도대체 돈은 많이 얻는데 이걸로 뭐 하겠다는 거냐? 2014년도에 5억 원의 장학금을 우리가 책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부터 벌써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아마 많이 들어봤죠. PE 프로그램 장학금으로 1.2억, 1억 2천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분명히 PE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교수님의 지도 또는 대학원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받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보고서를 쓰고 결과를 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성화 분야 장학금이라고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성격이 아니라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총액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 중에 3가지를 받고서 내가 장학금을 6천만 원을 받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록금 리밋 하에서 등록금까지는 허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조합을 할 거고, 중복수혜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리밋을 정해놓고 그 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든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도 이쪽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랙티컬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PE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학부 재학생들에게 연구실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뭔가 성공하는 재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공부가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도 학부 다닐 때 4학년 때 멋모르고 대학원을 들어갔다가 첫 학기에 뭔가를 했는데 기존의 알고리즘을 개선했더니 잘 나왔어요. 잘 나왔더니 논문을 내래요. 논문 내서 억셉트되고 발표했더니 이만한 사람들이 내 발표를 듣는 거잖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런 재미로부터 아마 출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PE 프로그램은 우리가 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개발이라기보다는 연구 또는 제품에 약간 관련 있는 개발까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성공의 즐거움, 그 다음 전공 지식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한 즐거움을 알려주려고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경쟁이 강화가 되겠죠. 남들은 그냥 뭐 공학 수학만 보고 배워 나갔는데 나는 만들어 보기도 했고 뭔가 논문도 써봤고 어디 가서 상도 받아봤다. 뭐 최근에 기사 보니까 융합공학부에 어떤 여학생 뭐 학부생 때 봐서 논문 써가지고 발표했던데 재밌을 거 아니에요. 자신 있고. 그럼 그 사람 밖에 나가면은 칭찬 받겠죠. 저 상당히 역량이 있는 친구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좀 기회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현재 100명한테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상위 20%한테는 추가로 장학금을 더 지급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성화 분야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쭉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세 개는 융합공학부에서 특별하게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교과목 성취 우수자 장학금. 아까 말한 뭐 ICT 융합이나 특성화에 관련된 수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친구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에요. 두 번째는 뭐 경진대회, 뭐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것들, 아이디어 경진대회, 그 다음에 전공 관련 동아리 지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은 동아리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산학 인턴십 수행하고 온 친구들을 선별해서 우수하게 하고 온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각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실험 실습 교과목, 그래서 실험 실습 열심히 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친구들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휴먼 ICT 특성화 교과목 성취 우수 장학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휴먼 ICT와 관련된 특성화 교과목 수강자 중에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할 계획이에요. 일단 캡스톤 디자인, 뭐 종합 설계 교과목 또는 뭐 캡스톤 프로젝트 교과목 또는 학부에서 시행하는 캡스톤 프로젝트 경진대회 이런 데 우수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다음 휴먼 ICT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마찬가지로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 전공 동아리 또는 마하융합 동아리, 그래서 기존의 동아리들한테도 지원금을 지급을 할 계획이고, 새롭게 만드는 동아리에도 뭐 평가 이후에 뭐 적절하다 판단되면 장학금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산학 인턴십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계획이고, 그다음 실험 실습 또는 설계 교과목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장학금 액수가 많죠. 총 예산 20억 중에 학교에 간접비 떼고 나서 한 14억 남는 중에 5억 원을 장학금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장학금 지급하고 실험 실습실 개편하고 실험실에 있는 PC 교체하고 이런저런 거 교재 개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공학교육을 처음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핵심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따라오길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발표 준비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궁금한 점들도 있겠지만 질문하기 싫겠죠?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개만 받아볼까요? 없나요? 네. 대전중학교 3학년 대학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 예를 들어서 현재 수업 자체가 좀 이론적인 성향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습적인 좀 그런 게 늘어나니까 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설계 실습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자, 질문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교과목들이 이론에 치우쳐 있는 교과목인데 걔를 실습을 좀 병행할 수 있는 수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진행되는 설계 실습 교과목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바뀌겠죠. 바뀌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강 정원이죠. 내가 가르치는 수업도 한 교실에 87명이 들어와 있어요. 설계하고 싶죠. 못하죠. 그래서 걔는 사실은 미래적으로 점점점 가면서 물론 바뀌긴 하겠는데 당장은 힘들 거예요. 당장 힘들 건데
기존 교과목들이 바뀌긴 힘들 것 같고 아까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이 산학팀 티칭.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수업 너무 지루한데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만 주셔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설계 실습은 아마도 개편이 될 겁니다. 지금 실험책에 있는 대로만 따라하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직접 설계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쪽으로 계속 오리엔티드가 될 거고 그건 조금 더 창의적인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교과목을 떠나서 아까 뭐 창의 공간하고 그 다음 빌드 교트리 프로젝트실 같은 것들은 오픈시킬 거예요. 오픈시켜서 뭐 제안서를 내고 억셉트가 되면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슬롯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게 해줄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팀을 꾸려갖고 들어가서 만들겠죠. 만들면 아까 장학제도를 소개했듯이 잘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은 장학금도 지급을 할 거예요. 출발점은 그렇게 될 거고 수업은 아마 장기적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겠죠. 그 정도면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 뒤에 조금 불쌍하고 박성합니다. 반가워요. 저희도 졸업하면 ICT 공대라고 뜨나요? 일단 여러분들 소속이 ICT 공과대학이 될 거예요. 11월부터인지 내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 있을 거고 졸업 요건만 기존 거를 따라가는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 소속이 창의 ICT 공과대학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네요. 행정적인 거는 정확하게 몰라서 답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스케줄이 있습니다. 공과대학이 있고요. 졸업장에서 공과대학으로 졸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과대학으로 졸업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2%의 혜택을 내려다보는 혜택을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행정적인 법안은 없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그럼 자던 친구들 다 깨어나시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우리 창의 ICT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시작되는 사업, 그 다음에 대학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최대한의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많이 누리고 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